자한편 5장은 공작의 역사의식과 하늘과 인간의 관계, 문화 계승의식이 한꺼번에 드러난 그런 장입니다. 당시 역사 상황을 보면 춘추 말기의 주의 왕실은 권위가 붕괴되어 제후국 간의 전쟁이 빈발하여 사사로운 무장 집단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시 공자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러니까 기원전 약 5세기 말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 공자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진나라로 갈 때 이 우리나라의 이 북부 지역, 국경 지역에 광이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성읍인데 이 성읍을 가는 도중에 그곳 광나라 사람, 광지방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북부의 조그만 성읍인 광나라 지역 사람들이 공자 일당이죠. 공자 무리들을 붙들어 놓고 감금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약 5일간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약 5일간 감금시켜 놓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는 그런 생사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왜 우리나라의 성읍인 광지방 사람들이 공자를 이렇게 붙들어 놓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했을까? 그 핵심 원인은 오인이라고, 오인, 잘못된 그런 판단이죠. 잘못 봤던 것이죠. 즉, 이 광나라 지방에서 과거에 도나라 장수 양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호. 호랑이 호자가 들어왔으니까 아주 무서웠던 사람이죠. 양호라는 사람이 광나라 지역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광나라 지방에 많은 손해를 입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곳에서 난동을 부렸던 이런 양호와 공자의 예모가 아주 그 예모나 풍채 등이 아주 비슷해서 광나라 사람들은 공자가 이 양호의 잔당이 아니냐 이렇게 오인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경 지역인 양읍은 광의 처지는 아주 작은 나라의 변방이어서 치안이 불안했고 폭력 트라우마가 있어서 극도의 경계를 하는 집단적 공포가 만든 어떤 과잉 그런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국가고 변방이어서 아주 국가가 불안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폭력 트라우마가 있어서 극도의 경계를 하던 차에 양호와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게 집단적 공포가 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과잉 대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광 지역을 지났던 그런 그 공자 사절단은 어떤 애교 사절도 아니고 장사하는 장사치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그냥 유랑 집단의 지식인 집단, 유랑하는 지식인 집단이어서 아주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정치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는 광 사람들한테 붙들려 있었어도 5일간이나 붙들려 있었어도 도망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무력 대응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존재를
천명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이런 공포 상황에서도 자기 확증이 있었습니다. 즉 생명이 실체를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면은 죽을 수도 있는 때에도 공자는 나는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몸이 아니다면 자신의 몸을 믿은 게 아니라 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은 것입니다. 즉 공자는 자기를 분명히 문명의 계승자, 즉 문왕의 그 사문, 이거를 매개자로 역사적 존재로 자기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 사건은 공자가 죽을 뻔한 사건이 아니라 공자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왕은 바로 천자국의 이 은나라, 천자국 은나라에서의 주변 그런 그 제후국이죠. 주나라는. 그런데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은 아주 어질고 인덕이 높아서 제후국 사람들이 모두 몰려오는 바람에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봤던 그 고죽국의 백이숙제 같은 사람이 자연히 문왕을 쫓아서 이렇게 기화하듯이 모든 국가 사람들이 문왕의 주위에 몰려들어서 이 당시 무왕이 은나라를 치기 바로 직전에는 주의 제후국이 천자국 은나라의 3분의 1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나중에 무왕이 달기예인 주왕을 물리치고 주천자국을 성립하는데 아주 기초를 이룬 그런 왕이 바로 문왕입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외 광왈 공자가 이 외자는 뭐 놀랄 외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위협을 당하다 이런 얘기죠. 위난을 당하다. 수동적 앞에 있을 때는 수동적 상태가 되죠. 그래서 공자가 광나라에서 광지방에서 위난을 당했을 때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 예를 두려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자 집주에서는 이것을 조난 난을 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 얘가 바로 난을 당하다 이렇게 주자 집주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자는 광지역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말하기를 문왕기몰 자기의 주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았던 그런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우제 역고가 아니라 자학이네. 이에는 이자. 이 자는 여기서는 공자를 얘기죠. 문왕은 돌아가셨지만 문왕의 그분이 남긴 문화는 여기서 문은 바로 문왕이 남긴 그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남긴 문화는
자는 공자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제호에서 발음문이죠. 문왕이 남긴 문화는 나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문왕은 돌아가셨지만 문왕이 남긴 어떤 그 문화는 나에게 전해져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하기를 천지장상 사무냐 하늘이 그 문왕의 문화를 없애려 했다면 그러니까 장차 그 문왕 이후에 장차죠. 문왕 이후에 그 문화를 없애려고 했다면 후사자 뒤에 남은 자들 문왕이 죽은 이후 이 사람들을 즉 공자 같은 사람들은 그 문화를 삼은 다시 말해서 문왕의 문화 이것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없애려 했다면 이런 사람 전통을 이어받지 않았을 것이다. 즉 후세 사람들이 이 문화를 관여하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래서 천지미상사문야 하늘이 그 문화를 아직도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니 광나라 사람, 광지방 사람들이 어찌 나를 어찌 하겠느냐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분석을 해보죠. 좌외 어광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에는 위난을 당하다 이런 얘기죠. 뭐 두려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공자가 두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자가 광지방에서 위난을 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위난을 당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얘기죠.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문왕의 문화가 여기서 문왕의 문화죠. 문왕의 문화가 아직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느냐, 나에게 있지 않느냐. 이 자는 공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장상, 장차, 그냥 문왕 이후의 장차죠, 여기서. 장차, 하늘이 장차 없애려고 한다면 뭘? 문왕의 문화를 없애려고 한다면, 후사자, 뒤에 죽은 사람들, 문왕 이후에 죽은 사람들, 특히 공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어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뭐에? 그 문화의 문화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지미상, 하늘이 아직도 없애지 않은 것은 무엇을? 그 문화를 하늘이 아직도 없애지 못한 것은 바로 뭐냐? 광나라의 광지방의 사람들이 기여하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바로 어떤 문장이 아닙니다. 예나 악이나 제도나 도덕을 포함한 문명 전체, 즉 삼은 문왕의 문명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어 무엇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계승한다 이런 얘기죠. 여여 사무는 바로 문명이 계보 안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의역해 보면은 자의 어광왈 공자가 위나라 북쪽의 광지방에서 위난을 조난, 위난을 만나다 난, 위난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다. 즉, 이 당시보다 한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문왕은. 문왕은 주천국이 성립되기 바로 이전이니까, 이 당시 공자가 활동할 때는 주나라가 세워진 지 한 550년 이후 일이죠. 그러니까,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 당시로 말하면 한 5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 문왕의 문왕이 남긴 문명질서, 즉 예와 악과 도덕을 범한 문명 전체, 이것들이 여기에 즉 공자에게 남아있지 않느냐, 전하여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 문왕의 문명질서 삼으니까 하늘이 문왕의 문명질서를 없애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 문왕 이후에 죽은 사람들, 즉 공자 같은 사람들이 그 문화, 즉 문왕의 문화죠. 문왕의 문명 질서에 참여하다. 참여하지 못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지미상 하늘이 삼은 문왕의 이 문명 질서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니,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니, 광지방 사람들이 기여여 나를 어찌하겠느냐? 문왕의 문명 질서를 계승해야 될 이런 그 공자를 어찌 죽이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장의 철학적 의미는 공자의 역사적 자기인식이죠. 나는 문왕 이후 문왕의 문명체계를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왕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며 단지 문화 계승자일 뿐이다. 이걸 이렇게 자기를 역사적 자기인식을 가졌었고, 그 다음 천명과 인간 책임에 대해서, 즉 생존 여부를 도덕사적 사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자한 5장은 공자 자신의 생존을 개인 운명이 아니라 문명 계승의 문제로 해석한 장이 바로 자한 5장인 것입니다. 자한 6장은 석인의 개념, 단응에 대한 오해, 공자의 자기 규정에 이르는 장입니다.
2장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그런 장입니다. 즉 좌전에 애공 12년, 기원전 약 483년인데 애공 12년에 공자 나이 69세 때입니다. 이때 오나라 재상 비와 자공이 만났다는 기록이 좌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대인데 이게 태로 있습니다. 태제, 문어, 자왈, 자공왈. 그러니까 오나라 수상이죠. 오나라 재상 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 이 오나라 재상이 허사죠. 자공에게 묻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하 말하는 게 바로 이게 누가 말했냐? 오나라 수상 태제가 말한 얘기죠. 부자 성자 여하기 다느냐. 부자, 공자를 얘기죠. 공자님은 여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성자시냐, 공자가 성자냐, 하기 성자인데 그렇게 어떻게 어찌야 그 기능이 아주 여러 가지를 가능하냐, 여러 가지 능하냐, 성자라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실은 오나라 수상 비가 공자를 이렇게 살짝 비웃은 것이죠. 공자라고, 성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아는 것이 많으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진실로 천종지장성, 진실로 하늘이 종은 이게 말하자면 마냥 뭔가 하려고 내버려둔다 이런 얘기. 하늘이 그냥 성인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로 하늘이 그를 놓아길러서 성인이 된 것이고 또 다능야 여러 가지 재주에 능하다 이렇게 자공은 자기 스승을 존중해서 저 사람 말의 뜻도 잘 비웃는다는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스승을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자문지, 공자는 지는 의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듣고 말하기를 태제, 오나라 수상 태제는 나를 진짜 아는가 오지요. 태제가 나를 아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태제라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는 오소야천, 나는 어려워서 아주 천하게 걷기 때문에 고로 다 비사 아주 그 지저분한 일, 온갖 잡일에 능하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어려서 천하게 자랐으므로 하찮은 일, 비사, 하찮은 일, 비천한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익혔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군자가 다호, 보제, 군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느냐? 불다야 그렇지 않다. 공자가 이렇게 군자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뇌라는 사람이 바로 뇌라는 사람이 바로 뇌는 여기서 자장을 얘기합니다. 응? 이 자장이라는 공자 제자죠. 자장이 말하기를 자운 이건 간접어법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군불시 오불시 공자께서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등용되지 않아서 시험에 합격해서 뭐 등용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등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능에 많이 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등용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회를 익혔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뇌라는 자장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서 뇌라는 어떤 책은 이 뇌를 뭐 노로 읽고 잘못 읽었던데 뇌입니다. 뇌. 이게 뇌 바로 쇠외양간 뇌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간머리변, 직가죠. 집 덮개, 지붕 이런 얘기죠. 지붕 밑에 소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소울이죠. 소울이. 이 간머리 밑에 돼지 씨를 쓴 거는 바로 직가 이런 얘기니까 이 간머리는 바로 집, 지붕, 즉 사람이나 짐승이 일정하게 가두어두는 어떤 장소를 말할 때 이걸 쓰죠. 그래서 이건 뇌입니다. 뇌. 여기서는 뇌가 자장을 의미하죠. 자, 요거를 다시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제, 문어, 자공활.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죠. 태제라는 오나라 수상인 비라는 사람이 자공에게 묻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부자 성자여. 여는 의문 의문이죠. 의문 종교로 사니까 물음표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성자가 맞느냐? 성인이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아주 비꼬는 투로 어찌기 다는 어찌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느냐, 이렇게 태제가 자공한테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을 했죠. 그런데 이걸 자공은 순진해서 비꼬는 튼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했느냐, 진실로 천종 하늘이 지는 공자죠. 공자를 방임해서 성인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 그리고 장차 미래의 성인이 되었노다. 또한 단응야 재주가 많으니라. 이렇게 공자는 바로 제자가 스승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위에서 말한 것들을 듣고 태제는 나를 아느냐, 나를 진짜 아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래서
거리를 두기를 한 것이죠. 태제를 즉각적으로 반문하면서 거리 두기를 했죠. 아, 저놈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소야천, 나는 어려서 천하게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천하게 컸기 때문에 비사, 아주 어려운 일도 하찮은 일,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하찮은 일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능,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런 건 바로 신분이나 환경, 이거를 자기의 그 환경이나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군자가 다하오, 많이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의문이죠. 어제 많이 알아야 되느냐, 군자가 재주가 많아야 되느냐, 불가야, 군자는 재주가 많은 것이 아니다, 군자불기라고 그랬죠. 어떤 그릇처럼 어떤 쓰임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차장, 네가 말하기를, 저는 옛날에 전해 듣기로 불시 등용되지 못했다. 공자가, 여기선 공자가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불시 등용되지 않아서 고예, 바로 기회를 많이 잊겠을 뿐이다, 이렇게 차장이 공자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다능이 뭐냐? 재주가 많다. 여기에서는 태제가 재주가 많다고 해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상황적 결과다. 뭐 성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비꼬는 프로 태제가 말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자에게서 다능은 여러 가지 많이 한다는 것은 바로 성인의 표시가 아니죠. 바로 시대의 불행이죠. 등용되지 않은 공자의 그 상황, 그 시대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비사, 요 얘기는 바로 천한 신분이 해야 하는 실무죠. 참모, 기술, 기회, 이런 거죠. 그래서 공자는 떳떳하게 말했죠. 나는 천하기 때문에, 천하게 어려서 컸기 때문에 이런 참무도 잘한다, 이렇게 전혀 부끄러우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그 인격 성장에 있어서의 본질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은 바로 공자의 도의 완성을 의미하고, 다능은 공자가 환경의 산물이죠. 그래서 이런 성과 다능은 서로 관계가 없죠. 무관하다. 즉 공자는 자신의 다능함을 성인의 증거가 아니라 쓰임받지 못한, 등용되지 못한 시대의 흔적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한편 7장은 공자의 지식관, 교육관, 문답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난 장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오유지호야.
호재, 무지야. 공자는 말했죠. 나는 뭐 아는 게 있느냐, 이러냐. 호재, 이러니까, 내가 뭐 아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무지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유비부. 아주 비부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나에게 묻는다면 그 물을 때 어떻게 되냐, 공공여야, 공공 텅 빈 것처럼, 즉 성실하게 묻는다면, 비어있는다게 이렇게 묻는다면, 고기단. 중요한 얘기죠. 나는 그 문제의 끝단, 양단을 잘 살펴서, 두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 갈언, 마침내 그것을 다 이끌어 내겠노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오유지호재, 무지야. 나는 유지, 아는 바가 있느냐. 반문호기, 반어문이죠, 호재. 내가 아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대답하기를 무지야. 반문하고 스스로 답하기를 자답을 무지야.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어떤 비부, 평범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는 즉 비천하고 무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물어오면은 공공여야, 텅텅 빈 듯, 모른다가 아닙니다. 선입견이 없이 비어있다. 선입견 없이 비어있다. 이런 사람이 물어오면은, 즉 성실하고 겸허하게 물어오면은 두드릴 두드릴 꽃자죠. 나는 두드린다, 조아린다, 캐묻다, 이런 얘기죠. 두드린다, 두드릴 꽃, 캐묻다. 기단, 그 단을, 그 끝을 두드려보고, 즉 양단이는 여기서 살짝 빼먹었죠. 그 양단, 그 양단을 두드려보고, 그 양단은 양끝이죠. 두 개의 끝이니까, 예를 들어서 본말, 본체와 끝, 그 다음에 시종,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상하, 위와 아래, 또는 원근, 멀리와 가깝게, 이렇게 양끝, 그것을 조아려보고, 기양단, 나는 그 양끝을, 시작과 끝,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할 칼이죠. 칼은 다 끌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양단을 시작과 끝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두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옳은 것을 끌어낸다. 최선을 다해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양단, 양단, 바로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옳고 그름 뭐 이런 것들, 가능 불가능 이런 것들의 잘 살펴보고 캐묻고 두드려보고, 즉 사유의 양단, 생각하는 그 양단을 사고를 완성해 본다 이런 얘기죠. 공자가 말한 이 무지, 여기는 그냥 무식이 아니에요. 무식이 아니고 어떤 그 완결된 지식의 부정이죠. 완결된 지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비부는 여기서 어떤 그 도덕적 비하가 아닙니다. 비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공여야는 비어있음, 듣기 위한 상태죠. 텅 비어있어야 뭐가 들어가죠. 그리고 고기양단, 주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계기순이 사지자진기설이라고 이렇게 고기양단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열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박힌 사고를 여는 행위,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머리와 꼬리를 열어놓아라 이런 얘기니까, 바로 개는 막힌 사고를 여는 행위니까 바로 공자는 바로 답을 주지 않고 그냥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 머리와 꼬리, 즉 머리는 생각의 출발점, 끝은 생각의 기결이죠. 그래서 이 수미는 바로 사고 전체의 궤적, 이거를 여는 행위, 이게 바로 주자가 논어집주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지는 그로 하여금, 이건 사역동사죠. 그로 하여금 자진기설, 이 사지에서 바로 교사의 역할이 바로 뭐냐? 원인 제공자죠. 주체는 뭐야? 학습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학습자로 하여금 사진기설, 지는 다 말하다 이런 얘기죠. 다 말하다. 뭐를?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다 말하게 시킨다 이런 얘기. 그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스스로 다 말하게 시키는 것이 바로 주자가 말하는 고기양단의 의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양단은 바로 어떤 그 완성된 답을 주지 않죠. 생각을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서 말하게 하는 거지. 왜 양단? 이거를 주자는 수미로 풀었는데 이게 양단이죠. 머리와 끝 양단. 왜 수미로 봤느냐? 단순히 양극만으로 이해하면은 찬성, 반대 이런 토론이 되니까 논쟁의 중심 해석을 주자는 이를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기, 양단이 바로 질문의 기술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기, 양단은 바로
바로 질문의 기술이라면은 개기순이 사지자진 기설은 바로 주자의 교육윤리입니다. 교육윤리가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려우니까 자한 7장은 전체로 의역을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왈 오유지호제, 내가 아는 것이 있느냐? 반문했죠. 그에 대한 자답으로 없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무지한 것은 아니고 그냥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즉 무지한 사람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이 나에게 물으면은 그 무지한 사람이 공공요약, 텅 빈 듯이, 즉 모두 다가 아니고 그냥 선입견이 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나에게 물어오면은 나는 그 문제의 양 끝을 본말이나 시종이나 상하를 캐묻고 문제점을 끌어내어서 즉 사유의 양극을 열어서 사고를 완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